자,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또 만행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법원장 후보의 보수 성향 이균용 판사를 지명했다. 자, 이균용은요, 일본 게이오대 연수, 벌써 냄새가 확 나지? 자, 게이오대가 어딘지 아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많이 했었고, 윤석열 처음에 이제 일본에 방문했을 때 여기서 연설하고 막 이랬었죠. 일본 게이오대에서 연수를 해서 일본 법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 일본 법조인과도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쩜 이 정부에 딱 맞는 인사냐? 딱 맞죠. 친일이겠지. 아, 좋습니다. 거기다가 윤석열의 서울대법대 1년 후배 친구야. 윤석열 친구.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람이 어떤 평판이 있느냐? 사법계에서, 사법부 내에서 어떤 평판이냐면 판사계의 벙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골프 칠 때 골프장에 있는 벙커 있죠.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든. 그래서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 완전 꼴 보수. 이렇게 평가돼 있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지금 지명을 했어요. 문제는요, 이 사람이 높은 직을 가본 적이 없어요. 대법관이 돼본 적도 없는 사람을 한 방에 대법원장으로 앉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례가 없습니다. 이런 게. 그냥 자기 사람 그냥 꽂는 거예요. 이것도 뭐야? 내가 권력자인데, 내가 대통령인데 누가 뭐라 그래? 내 친한 사람 꽂겠다는데 그냥 이거예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눈치를 아예 안 봐. 정말 멍청하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데 전부 다 마일리지 쌓는 거라고 봅니다. 게이오대는요, 어떤 대학이냐면 제국주의를 정당하기 위한 엘리트를 양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학이 게이오대학입니다. 태평양 전쟁, 그리고 조선 침략, 조선을 먹는 거에도 이 게이오대 출신들, 이토 히로부미 게이오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와는 친해질 수가 없는, 일본 내에서도 극우로 평가되는 대학입니다. 게이오대는. 아무튼 이런 대법관을 지명했다. 언론특보 출신 이진숙 방통위원회에 내정합니다. 아, 정말 화려하다. 이거 완전히 MB 시즌2예요. 완전 MB 시즌2입니다. 이진숙. 지금 김효재 있죠? 김효재 방통위원이 이제 끝나거든요. 임기가. 내일인가 끝나요.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내정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진숙을 추천 대상자로 내정을 했어요. 이동관 방통위원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미디어 소통 특별위원장을 지냈죠. 근데 언론 특보를 한 이진숙을 방통위원으로 또, 야, 이게 뭐야? 보훈인사 비판이 불가피하다. 당연한 거지. 이진숙은 2019년에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합니다. MBC를 다 박살내놓고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해서 종군 기자 경력을 강조했어요. 이 양반이 걸프전 때 종군 기자를 해서 유명세를 좀 탑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동구갑 경선에 나섰는데 공천 못 받았어. 사선을 넘은 종군 기자 정신으로 오로지 대구를 위해 목숨을 던지겠다. 하필 대구에 나가니. 일단 MBC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동관에 이어서 이진숙까지 나온다. 이거는 MBC 조지겠다는 뜻이다. 원저부욕자 이진숙 방통위원 추천 취소하라. MBC는 지금 난리 났어요. MBC는요, 이진숙 전 사장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MBC 장악 시나리오를 가장 선봉해서 실행해온 부역자 중에 부역자다.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170일 넘게 이어온 정당한 파업에 불법 정치 파업 딱지를 붙이고 왜곡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진숙은 이명박 정부 당시 MBC 장악 마지막 단계로 거론된 민영화를 실제로 추진하려 했던 당사자로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만나 MBC 지분 매각을 모의했다. MBC는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다 진짜. 이것만 있느냐? 아니요. 방통위에서 차기환 박문진 이사 임명을 강행했어요. 차기환이 어떤 사람이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두 차례 박문진 이사를 역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또 임명을 합니다. 엄기영 MBC 사장이 사임하고 김재철, 김종국, 안광한 사장이 재임한 시기에 이 양반이 있었다. 박문진 이사로 차기환이 있었다. 2015년에는 KBS 이사도 합니다. 이후에 5.18 민주화운동 조사위원회 위원도 역임했는데 여기서 논란이 또 일어나요. 5.18 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면서 특정 희생자가 계엄군이 아닌 시민군에 의해 숨졌다는 극우 성향의 주장을 인용 유포하거나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는 일베의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일베라는 거죠. 차기환은 대통령부터 일베를 좋아하니까 아주 그냥 통일부 장관도 일베, 방통위원장 박문진 이사도 일베, 그냥 일베가 난무합니다.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에 본격 나섰다. MB 때 MBC를 장악했었던 그 멤버들을 그대로 다시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자,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요, 지금 차기환 변호사를 왜 임명했을까? 결국 MBC 장악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다.
방통위는 다음 주 중에 추가로 야권의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도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게 왜 방통위가 이렇게 급하게 막 하느냐면 방통위원장이 이동관이 오잖아요. 이동관이 와서 이런 짓을 하면 나중에 감옥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관이 오기 전에 미리 밑작업을 다 해놓는 겁니다. 밑작업을 다 해놓는 거예요. 자, MB맨들이 다 돌아오고 있죠? 그러면 이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검찰총장 청문회 때였나요? 윤석열? 언제, 어느 정권이 제일 좋았냐? MB 때가 참 나이스했다. 이유가 있었어. MBC가 참 나이스했다. 그때는 우리도 속았지. 자, 이렇게 방송 장악, MB 때 했었던 그 역전의 용사들을 다시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 멤버 그대로 모으고 있습니다. 차기환이라는 사람이 변호사란 말이에요. 변희재의 태블릿 PC, 이 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호를 이것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나 안 해 하고 팽개치고 일로 갔다고 해요. 변희재 입장에서는 이거 변호사법 위반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거기다가 차기환 변호사는 어떻게 이 사람이 잘리는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느냐. 거기다가 공모 절차도 없었습니다. 공모 절차를 해야 돼요. 박문진 이사를 결정하려면 일단 공모 절차를 하고 이런 걸 합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후보군들이 나오고 결정이 되는데 방통위에서 그것도 없이 그냥 바로. 지금 변희재는 엄청나게 화가 나 있어. 아니, 내가 태블릿 PC 윤석열 한동훈 잡으려고 계속 싸우고 있고 그거에 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의 박문진 이사로 훌렁 가버린다? 거기다가 이 소송을 그냥 팽개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사유가 없어. 변호사는 사건을 맡았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변호사가 배신을 때려버렸어. 그래서 지금 변희재 대표가 벼르고 있어요. 벼르고 있어. 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돌아가는 것들 보면 인사를 개판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건 좀 배워라. 뭐라 하든 말든 인사해.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인사해 하고 그 다음에 심판 받으면 돼. 자, 그런데 이 인사들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을 검찰의 기소로 쫓아내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겁니다. 저는 차기환이든 이진숙이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정권을 뺏겼으니까 할 수 있어. 얘네들은 언론이 비판하고 국민들이 비판해도 마이웨이 달린단 말이야. 다음 선거 어떻게 될지 보자. 다음 총선 만약에 저쪽이 이기면 이건 잘된 인사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그대로 보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 선거로 해야 되는 겁니다. 눈치 보지 말고 하잖아. 권력 잡았을 때 눈치 안 보고 막 쓰잖아. 물론 불법을 동원해서 쓰는 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쓰라고. 코드 인사니 뭐니. 아니 그러면 코드 인사 안 하면 어떡해? 코드 인사 안 해서 어떻게 됐어? 문재인 정부에서 코드 인사 안 해서 어떻게 됐냐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잖아. 코드 인사를 해야 된다고. 문재인 정부 때 코드 인사라는 얘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왜냐?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사람들 임기 다 지켜줬거든. 다 지켜줬어. 그래서 지지자들 불만이 많았지. 결과는 어떻게 됐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어. 민주당이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 뭐 하냐?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죠. 핵심을 보셔야 되는데요. 국회의장이 김진표야. 지금 뭔가가 안 되잖아요. 노란봉투법 또 뒤로 밀렸어. 그러면 국회의장이 나서서 중재하다가 안 되면 직권상정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박병석, 김진표 안에 민주당 의원이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이 아닙니다. 민주당 편이 아니야. 국회의장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직권상정한다고 얘기한 거 있어요? 합의가 불발됐어. 그러면 이번 회기에 중요한 법안은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부릅니다.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들 앉혀요. 앉혀놓고 야 합의해. 그래도 합의가 안 되잖아? 그러면 직권상정 국회의장이 하는 거야. 근데 박병석, 김진표 국회의장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민주당에서 아무리 싸우려고 치고 나가려고 한들 국회의장 김진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압도적인 표차로 김진표가 당선이 됐다는 거. 국회의장에. 이게 지금 민주당을 개혁해야 되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회의장 김진표 뽑힐 때 충격적인 건 철험의 의원들도 김진표를 밀었다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 내에 만연해 있는 고질병 같은 겁니다. 심각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는 국회의장이에요. 그래서 다음 총선 때 추미애 전 장관이 나와서 당선이 되면 6선이 된단 말이에요. 추미애 국회의장이 돼야 대한민국 개혁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에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수문장 국회의장이 저러고 있어.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의원 1표도 이거 갈아엎으려고 난리들이라고 하는 얘기 들리고 있어요.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압력을 넣어야 돼요. 우리가 좀 더 똘똘 뭉쳐야 돼요.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절대로 지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박병석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김진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박병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등이라는 용어를 굳이 넣도록 만든 게 박병석이었어요. 등을 집어넣어서 그걸 이상하게 해석해서 한동훈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다 무력화해서 시행령으로 다 무력해서 지멋대로 검찰이 다 수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짓을 한 게 박병석이고 검찰개혁을 그나마 하려고 한 걸 들이받아서 막은 게 박병석이고 김진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김진표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완전히 뿌리부터 개혁하지 못하면 민주당을 뿌리부터 개혁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지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아이씨 나도 포기할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치면 안 됩니다.